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 과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양산사제로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그 속셈이 무엇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네. 잊혀진 삶을 살겠다 하고 양산으로 내려갔는데 네. 그동안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청와대 출신 의원들 네. 그 사람들을 양산 사저로 초청을 했고 또 만찬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왜 불렀습니까? 네. 제가 그 교수님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코너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은 자신을 세력화해서 지금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PK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결집시킬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측과 상당히 지금 물밑으로 거의 충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과 그 다음에 문빠들이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뭐 원수처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초유의 사실 이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직 대통령이 아예 의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모여라. 예. 이런 적 있습니까? 예. 다 모여라. 자, 두 번째, 만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토론회도 있다. 예.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데 토론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과 수도권 민심 대책입니다. 이건 뭐죠? 현재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아픈 골이에요.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청년이 지금 이탈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 이대남이 이탈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노인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어떻게든 욕을 먹더라도 노인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청년층을 분노케 해서 자기네들이 결집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재명이 제대로 못한 청년층, 그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최악이 된 수도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해답을 내놓겠다라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다. 이제부터 정치 선언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나의 이 오른팔 왼팔들을 다 소집을 해서 공천 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압력을 넣고 우리의 결집해서 세를 보여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재인? 지금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이 금요일마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목회 마지막 목요일 모이는 예, 저도 말목회가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게 초금회라고 합니다. 초선들,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출신 초선들의 금요 모임. 그래서 초금회라고 해서 단체 톡방도 있는데 이 단체 톡방에 2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고민정, 김의겸, 민영배, 윤영찬,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면면이 보시면 수석 비서관도 있고 또 여기 지금 행정관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신들이 전부 모여 있는 그런 초금회인데 이 초금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단톡방을 모여라 했지만 제가 보기에 초금회만 모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초금회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언론에 지금 얘기해서 나온 건데 지금 윤건영이가 거기 관사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건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실장이니까 또 윤건영은 가방모찌이자 상황실장이자 윤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 아닙니까? 윤건영이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저 많이 본 대사입니다. 영화에서 왜 좀 조폭들이 형님이 큰형님이 보자고 하신다. 그러면 그 소리부터 딱 소집을 해야 모이잖아요. 만찬도 있다. 만찬도 있다. 토론회도 있다. 아 이거 무시무시한 지금 선언인데 이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과 수도권 민심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는데 이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총선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그렇죠. 청년층에 어떻게 파고들 건지,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장악할 건지 네. 이거 아닙니까? 나머지 호남하고 영남은 뭐 갈라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토론한다는 것은 친문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일단 그 선언도 선언이지만 숨 죽이고 기다렸다가 뭐 숨을 죽인 것 같지 않습니다. 양산 책방도 있고 온갖 난리를 치렀는데 책방 할 때부터 벌써 그렇죠. 정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모이겠다 토론회도 하고 이거 정치 행위잖아요. 예. 책방은 뭐 포괄적인 정치 행위지만 자꾸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책 팔겠다는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처음으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는 정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0명이 이상이 모이면은 네네. 그것만 가지고 방금 교섭단체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최초의 정치행위, 전직 대통령의 아주 공개적 최초의 정치행위를 펼치겠다 이런 거죠. 윤건영 의원도 네. 친문 의원실 보좌관 30여 명을 따로 불러서 네. 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만든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의제라고. 예. 여기 사의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부라든가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 그 모임이죠. 포럼이. 그렇죠. 이광래.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차기 대선 정책을 수립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건 지시죠. 그러니까 아까 초금에는 야 모여라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지만 이건 완전히 야 이거 언제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라고 보좌관들한테 지금 체근을 한 겁니다. 예. 이건 이 겹쳐서 생각을 하면 보고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도 수립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토론회도 해. 이건 결합해서 생각하면 완전히 당내의 또 다른 당처럼 완전히 결집하는 어떤 모양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한 거죠. 총선에서 승리하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대선에 이겨가지고 정권을 재탈환하겠다. 네. 이런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생각이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이 못하는 것 가장 못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PK입니다. PK는 자기가 지금 누군가 대리인을 내서서라도 PK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갈치 시장에서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후쿠시마 이 장애 집회를 했잖아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20명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PK가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또 아성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꼴랑 8명, 그것도 PK 출신이 아닌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PK 출신의 대부분 지금 PK의 의원들은 이재명이 공천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재명이 공천을 자신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면 원외를 포함해서 죄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PK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은 양산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엇인가를 한다? 그럼 PK 지역에 내 문재인 깃발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PK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대책까지 해서 PK 수도권이면 자신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이 이번에만 소집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네. 이 의원들하고 네. 계속 소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 행위를 해온 거예요. 그렇죠. 말만 양산 책방이다 이렇게 내놓고 네네. 그거 이제 포장용으로 내놓고 뒤에서 정치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뭐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갈 때가 됐어. 8월 25일이 저는 시점이 아주 미묘하다고 봅니다. 미묘하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언제 터뜨릴까? 이게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예.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8말 9초, 8말 9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8말 9초가 뭐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정식 회기가 되고 그 이전에는 아직 그 차곡차곡 시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8말 9초에 이재명을 지금 또다시 소환도 하고 또 기소하는 전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되면 당이 혼란스러워질 텐데 이재명이 획책하듯이 옥중 공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획책하는 것을 그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있다. 대안으로 양산이 있다. 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재명도 옥중 공천까지 결사항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8월 25일쯤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구속 여부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아닙니까? 지금 8월 말에 검사들 대폭적인 인사가 있는 모양이요. 뭐 원래는 좀 늦어진 모양인데 더 늦었었어요. 예. 제가 듣기에는 뭐 9월, 10월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8월 말에 검사 인사 전에 네네.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이 수사들을 다 마무리하라. 종결을 매듭을 가급적 지으라는 게 이현석 총장의 지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수사도 지금 급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자리에서 총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과연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된 이후 포스트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친문이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이재명을 완전히 절연을 할 건가? 아니면 이재명과 타협을 할 건가? 뭔가 여기서 지금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또 한 가지 언급해 드릴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좌관 말씀하셨잖아요. 윤건영이 보좌관들한테 이렇게 체근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를 하는 걸 더 신경 써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도 물론 이렇게 이 선거에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그걸 왜 하느냐? 자기 감옥 갈 일이 생겼거든요. 감사원 감사 문제, 그러니까 전 정부가 전 정부에 행했던 것들을 전부 감사원이 털고 있는데 너네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냐? 논리를 세워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로 나를 커버를 해주지 못한다. 이 당이 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 문제 없었다라고 다 한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전부 다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결집을 해서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적폐청산 분위기를 일소해버려라 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 수사가 끝나면은 자기한테 칼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스트 이재명 대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포스트 이재명으로 문재인 측, 친문 측이 누군가를 추대한다면은 여러 사람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낙연이나 김부겸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문 쪽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으로 전해철, 삼철 중에 하나인 전 행안부 장관이죠. 전해철 같은 사람이 아마 관리형 대표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얘기들을 또 여기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도 김의겸이라든가 민영배,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또 이재명 아주 골수 친명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초금해의 내용들을 보면 초금해의 면면을 보면 친명과 극단적 친명과 극단적 비명이 함께 있어요. 윤영찬은 사실상 친명계에서는 친남이죠. 완전히 첫 번째 잘라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민정은 추미애가 지금 호시탐탐 거기를 노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또 가장 골수 친명들이 있습니다. 최강욱이라든지 민영배는 호남 의원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아무도 없었는데 이재명 편에 달려가서 오른쪽에 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민영배나 혹은 최강욱이다 이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꼭 똘똘 뭉쳐 현재 단계에서는 참 애매하긴 한데
저는 여기에 해답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이 직접 텔레그램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핵심 중에 핵심들끼리 있겠죠. 예. 핵심 중에 이게 저쪽에 지금 붙은 사람들이 못 듣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자라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계속 짜왔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강도로 검찰이 다가오는지 또 그것이 새로운 어떤 사실들로 드러나서 여론이 완전히 최악이 되면 이자들도 다시 또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봐야 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마지막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비대위 쪽으로 간다. 그 문재인이 했을 때 사실상 김종인이라든지 또 김상곤 혁신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 승리로 가져가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모였다가 자기네들 사람으로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을 꾸린다? 그럼 당내 또 친명들이 또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지대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상호 같은 사람이 중립에 있잖아요. 그렇죠. 불출마도 선언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어쨌든 친명과 또 이 비명, 친문을 중간선에서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력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데 정세균 같은 사람 안 되나요? 그 사람은 이제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정세균도 저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죠. 양쪽에 있죠. 다 이렇게 그렇죠. 친문이 아니라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 자기 그 옛날부터 자기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친문, 친명 이쪽이랑 색깔이 다르죠. 아무튼 이 문재인이가 양산에 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대거 소집을 해서 세력화를 지금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친명 지도부에 대한 경고와 견제도 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저대로 놔둬서는 되겠느냐. 네.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도 사실은 손이 좀 부족했어요. 이재명 하나 수사에다가 송영길 터지지 김남국이 터지지 하다 보니까 특수부가 검사가 많지도 않고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차후로 남겨놨는데 이제 이재명도 거의 끝나고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재인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종지부가 없거든요. 종지부 마침표. 이재명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 사실 재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한 2년여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수 우파 시민들을 만나면 아니 도대체 그것 하나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빨리 종지부를 찍고 다음 상황, 즉 문재인 정부의 온갖 적폐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내야 된다. 여기에 문재인이 이 다음은 나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이렇게 개입해서 거기서 좌장, 수괴 노릇을 한다. 우리 정치사에는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문재인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